안드로이드 17 베타사는 새 기능을 구경하는 단계라기보다 호환성 점검을 시작해야 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공식 블로그는 베타사를 이번 릴리스 사이클의 마지막 예정 베타이며 앱 호환성과 플랫폼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설명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앱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로 작성된 앱이라도 안드로이드의 동작 변경,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권한, 메모리 제한, 큰 화면 정책은 결국 실제 앱 동작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17 베타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앱 개발자, 라이브러리 제작자, 크로스 플랫폼 팀 관점으로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앱 개발자만이 아니라 SDK, 라이브러리, 도구, 게임 엔진 개발자에게도 지금 업데이트를 준비하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장은 크로스 플랫폼 생태계에 직접 연결됩니다. 많은 플러터와 리액트 네이티브 앱은 네이티브 플러그인, 광고 SDK, 분석 SDK, 결제 SDK,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의존합니다. 앱 자체 코드는 안드로이드 17에서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위 SDK가 준비되지 않으면 배포가 막히거나 특정 기능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베타에서는 앱 화면만 켜보는 수준이 아니라 의존성 목록을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17 지원 계획과 이슈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타겟 SDK를 올렸을 때 적용되는 동작 변경입니다. 안드로이드 17을 타깃으로 하면 큰 화면에서 방향, 크기 조절, 화면 비율 제약을 유지하지 않도록 옵트아웃하는 선택지가 더 좁아집니다. 또 동적 코드 로딩 보호가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까지 확장되어 시스템 로드로 불러오는 네이티브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unsatisfied link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크로스 플랫폼 앱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이티브 플러그인이나 엔진 레이어가 어떤 파일을 언제 로드하는지 앱 코드만 보고는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겟 SDK 실험은 반드시 의존성 업데이트와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와 오디오입니다. 안드로이드 17을 타깃으로 하는 앱은 로컬 네트워크 접근이 기본적으로 차단되는 흐름을 확인해야 하며 넓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는 억시S 올펄 렌프의 권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로컬 프린터, 스마트홈 장치, 개발자 도구용 디버그 서버 같은 네트워크의 미디어 장치와 통신하는 앱이라면 이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백그라운드 오디오 상호작용도 더 엄격해집니다. 오디오 재생, 오디오 포커스 요청, 볼륨 변경 API를 쓰는 앱은 기존 테스트 케이스를 안드로이드 17기기나 에뮬레이터에서 다시 돌려야 합니다. 특히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 플러그인이 이 동작을 감추고 있다면 네이티브 로그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앱 메모리 제한입니다. 안드로이드 17은 기기의 전체 램을 기준으로 앱 메모리 제한을 도입하고 극단적인 메모리 누수나 시스템 전체 안정성을 해치는 상황을 줄이려는 방향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세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안내하지만 크로스 플랫폼 앱은 런타임과 이미지 캐시, 네이티브 브리지, 웹뷰, 미디어 처리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블로그는 영향을 받은 경우 애플리케이션 exit info의 get description에 메모리 리미터 문자열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앱이 실행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사용, 이미지 많은 화면, 동영상, 지도, 웹뷰 같은 고비용 화면에서 메모리 기준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17은 문제를 찾는 방법도 함께 제시합니다. 블로그에서는 프로파일링 매니저와 트리거 타이 어노멀리를 통해 과도한 바인더 호출이나 메모리 사용 같은 시스템 감지 이벤트에 맞춰 프로파일링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판다에는 리캐네리 통합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파일러 안에 전용 작업으로 들어간다고 소개합니다. 이 흐름은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에게도 유용합니다. 문제가 다트나 자바스크립트 레이어에서 시작됐는지, 네이티브 플러그인에서 시작됐는지, 또는 시스템 제한에 걸린 것인지 구분하려면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17 테스트는 기능 테스트와 함께 프로파일링 테스트를 묶어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 테스트 매트릭스는 5줄로 나누면 됩니다. 첫째, 주요 사용자 흐름을 안드로이드 17 베타4 기기나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합니다. 둘째, 타겟 SDK를 올린 브랜치와 기존 타겟 브랜치를 분리해서 비교합니다. 셋째, 로컬 네트워크, 백그라운드 오디오, 미디어, 카메라, 파일 접근 같은 권한성 기능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넷째, 메모리 사용량이 큰 화면을 긴 시간 실행하고 종료 원인을 기록합니다. 다섯째, 앱이 직접 쓰는 네이티브 SDK와 플러그인의 안드로이드 17 이슈를 추적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문제와 안드로이드 플랫폼 변화 문제를 섞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드로이드 17 베타사는 지금부터 호환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에 가깝습니다. 앱 개발자는 주요 흐름을 베타사에서 실행하고 타겟 SDK를 올렸을 때만 나타나는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나 SDK를 만드는 팀은 다운스트림 앱이 막히지 않도록 안드로이드 17 지원 계획을 빨리 공유해야 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팀은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만 기다리지 말고 네이티브 플러그인과 실제 기기 로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발견한 문제는 대부분 수정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정식 릴리스 직후 발견한 문제는 배포 일정과 사용자 경험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관점도 따로 봐야 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앱에서 안드로이드 17 이슈는 앱 코드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플러터 엔진, 리액트 네이티브 런타임, 네이티브 플러그인, 광고 SDK, 결제 SDK, 분석 SDK처럼 앱 아래에 깔린 레이어에서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사 테스트를 할 때는 단순히 주요 화면이 열리는지만 보지 말고 각 SDK가 안드로이드 17 지원 공지를 냈는지, 최신 버전이 있는지, 타겟 SDK를 올렸을 때 알려진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미리 해두면 정식 릴리스 이후 장애 원인을 찾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